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00일 전 저는 시민 여러분께 100년 뒤 인류도시 오산이라는 큰 뜻을 향해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섬기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100년 동행을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늘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였듯 민선 8개 오산시가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기도 전에 오산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취임 직후인 지난 7월에는 불필요한 사업 재검토, 세입 확충 방안 마련, 강도 높은 인력 조정 및 조직 개편 등 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초긴축 재정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 기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재정 긴축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뒤따르게 될 인구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이자 마주한 현실 앞에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보고 함께 나아가고자 양해와 협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던 중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 등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뜻밖의 반복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공직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군주 민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닌 교통, 경제, 복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가 골고루 어우러져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 분야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그 균형을 찾아 적재적소에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어긋나는 정책이 있다면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민 삶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 예산 절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해야 하고 효율성을 충실히 실천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는 등 초긴축 재정 정책 기조 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문제가 되는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실패에서 배우는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위축되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저와 공직자 여러분 뒤에는 늘 지지하고 격려하는 24만 오산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은 저와 공직자들을 믿고 저와 공직자는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정책인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오산시가 나아갈 길을 거듭 천명하고 또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오산시를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주변 도시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의 랜드마크, 브랜드를 확립하는 동안 오산시는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민선 8기를 오산시 경제 회생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 이주구 준공시까지 꼼꼼히 살필 것이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오남도를 주거, 상업, 첨단 산업시설을 한데 모아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모두 어우러진 복합문화 1번지로 개발하여 오산 시민이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오산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예로부터 내려온 사통팔달 오산시의 명성과 지리적 이점을 되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와 동탄, 오산역의 도시철도 트램을 조기에 착공하고 동부대로 지하도를 조기에 완공토록 할 것이며, GTX, C노선을 오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처럼 오산시의 경제 교통을 되살리는 한편 여가,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 분야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펴 오산시를 복합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복합 상업시설을 갖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야구장, 체육관, 산책길 등 유소년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한 내재가 가능한 생활체육 공간인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뿌듯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여 갑골산에서 독산선까지 둘레길을 조성할 것이고, 시민들이 오산천에서 생태하천에 자연과 더불어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오산천을 시민 친화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복합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날 오산시를 기대해 주십시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산시를 남녀노소,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행복 기숙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과 거주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아동의 등하원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아동 등하원 쉘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껏 열간 민선 8기 오산시의 모든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공정하게 정비하는 등 오산시를 시민이 편안한 행정 수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과 분동 추진으로 실제 생활권역에 맞는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오산시 발전계획 자문 역할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다양한 행정 참여 기반 아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미래 비전을 통해 변화될 오산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끊임없는 노력 또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한가운데 있지만 저와 모든 공직자가 궁궐쇄신의 자세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희망찬 변화의 서망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격려와 응원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오산시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막알을 깨고 나온 오산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산시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새롭고 자랑스러운 오산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민대표 소회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과의 이유기자입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지자체 그다음에 국회의원 고생하셔서 드디어 시정으로 되셨는데요. 취임 100일에 막상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외부에서 보는 때와 그다음에 지금 물론 100일 만에 어떤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간의 민주당 안세장에 의해서 오산시가 왔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12년 이후에 지금 앞으로 오산시를 이끌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역시 공무원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방침이 혹시 어떤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당선을 안 되면서 잘 몰랐습니다만은 3전 4기 당선을 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떨어졌던 그 세월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많이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떨어짐으로써 많이 배웠고 또 공부하게 됐고 그걸 토반으로 오늘 시장직을 100일을 맞이하면서 오산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하게 됐고요. 또 깨닫게도 됐습니다. 시장마다 다 가는 길이 있고 또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방향은 우선 잘 사는 경제도시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확보되고 또 오산시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복지 또 교육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 두 번째는 공직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방만한 조직이 공단 또 재단에 집중되어 있었고 교육에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교육청다운 시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결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육을 지자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통학할 때 통학에 지장이 없게 만들고 또 기숙사가 없어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애들에게 기숙사업을 통해서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뒷받침을 시에서 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질적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진학, 진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시에서 지나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시에서 하는 정책에 교육 정책에 따라와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단 저는 교육자 전 선생님들을 다 만나면서 초중고학 선생님들께 시에서 뭘 하라 하기 전에 학교에서 뭘 하고 싶으면 제안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들이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걸 도와주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지 지자체에서 뭘 하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너무 방만한 걸 축소하고 좀 줄여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 문제, 우리가 세계 2지구 교통 문제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하는 거죠. 근데 정작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는 12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또 좀 기축재정하고 구조조정해서 일반인만 구조조정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2, 3년만 좀 함께 좀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그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 뿐입니다. 어제 충분히 제가 공직자들 다 좀 한 400여 명 모아놓고 설명을 했고요. 또 도와달라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오산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타 시도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오산시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타운뉴스의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대 교양원 오산시 유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원 부지 100억 시민 철새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단체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지역 정치인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나오나 혈세 낭비에 대한 정치인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고, 아울러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서울대병원은 전직 이제 시장님 두 분, 국회의원 한 분이 가장 많이 선거 때 이용했던 서울대병원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못 지킬 공약은 안 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판매권을 통보하지 않아서 100억의 손실을 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도에 MOU를 다시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특위가 열려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매권을 통보 못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권을 통지하는 게 나을까 안 한 게 나을까라는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안 한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의회 특위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구의 민정주의자라고 합니다. 저희께서 지금 공무원 조직과 재단 등 산하단체에 조직 개편 추진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모조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의회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회를 설득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 어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뭐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닌지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문화재단이 51명 근무를 하는데 40%가량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받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과금을 문화재단, 교육재단에서 122%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정말 얼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데 30년, 35년 근무해서 국장에 진급하시면 마지막 꽃입니다. 6,500만 원 연봉 받습니다. 과장님들 퇴직하시면 6천만 원 연봉 받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30년 동안 공직생활 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본부장은 7,500만 원 받습니다. 7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대표이사 교육재단, 문화재단 없습니다. 축소합니다. 제때 하지 않겠다. 시설관공단 본부장, 부본부장 7,500짜리 다음 임기 끝나면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본부장들 7천만 원씩 7,500원씩 타는 임금 6천만 원으로 내려라. 그리고 그 두 재단을 한 군데 사무실로 통폐합이 합니다. 통합입니다. 사무실 통합입니다. 그래서 두 사무실에서 한 사무실을 이용해라. 한 사무실이 어마어마 큰 사무실이어서 5억에 보증금 5억에 몇백만 원씩을 월 주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 인건비 따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방만해져 있다. 민선 5기보다 200% 인원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150% 인원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방만한 경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오산의 인건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80% 이상을 인건비로 이렇게 쓰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보고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그 정말 재정이 얼마만큼 많은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방만하게 계획돼 있어도 되겠느냐. 이걸 긴축재정하고 구조조정하라고 저를 민선 8기 시장으로 뽑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보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175억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남촌동 동사무소 지으려다가 땅을 사놓고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긴축재정해서 어렵게 해놓고 내가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방만한 경영이 와서 보니까 돼 있더라. 그래서 이 인원을 줄이고 내 사람 심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 자리에 내 사람 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산천 살리기, 여러분 오산에 생태하천과가 있습니다. 생태하천과가 왜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산천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태하천과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오산천 살리기는 뭐야? 오산천 살리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공무원의 한 과가 오산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또 따로 오산천 살리기가 있어서 2억, 3억 4천씩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3명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들 나는 쓰지 않겠다. 그거 내년부터 없앴습니다. 이게 긴축재정, 구조조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만 이렇게 사지에 밀어내고 우리 공직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공직자들은 도려내는 게 아니죠. 우리도 보니까 국을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제가 행자부 이 계획안을 보니까 20만에서 30만 돼야 5개 국을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20만 되자마자 바로 5개 국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개 국을 만들면 한 국에 5개 과가 따라갑니다. 과가 따라가면 과장님 밑에 4개, 5개 팀이 또 있는 것이죠. 팀 밑에, 팀장님 밑에 3명, 4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이게 방만한 조직 경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성처럼 자립도시 64% 되면 괜찮지요. 우리 자립도로 31.7%, 경기도 32개 시군 27입니다. 엊그제 시장 군수 간담회 가가지고 1년 예산 이야기하는데 이천 시장님, 요주 시장님 내 옆에 앉았는데 이천 시장님 1조 2,300억인가 된답니다. 요주 시장님 한 1조가량 된답니다. 제가 옆에서 저한테 얼마가 물었습니다. 대답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 그대로 쪽팔려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어쩌다가 오산시가 적어도 14위, 13위 됐던 그 1년 예산이 경기도 지에 몇 개 안 되는 그 과천, 그죠? 분포, 우광, 오산, 뭐 이게 끼리끼리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은 그나마 7만 명이니까 뭐 한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야, 과천 7만 명하고 우리 24만하고 어떻게 거의 똑같아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산을 경영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오산은 25만 30만이면 가장 저적도시에 적합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싼 땅 외곽지역에 10년 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오산이 저적도시가 되고 경제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체육정책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패한 거죠. 한쪽에만 교육청을 만들고 오산이 살아갈 미래, 그 다음에 교통 문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30년 넘도록 내가 오산에 살면서 철도 횡단도로를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요. 우회도로 하나만 안 만들고요. 지하차도 하나 안 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LH에서 하는 동부대로 900m, 890m 파는데 8년 동안 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걸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러려면 재정을 좀 아끼고 공직자들 허리띠 잘라매고 야,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 어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아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미워서 내가 왜 공직자들하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공직자들을 내가 사지에 밀어넣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십니다. 2, 3년만 저를 도와주시면 내가 세계 위주구 들어서고 개발되면 분동 내년부터 짓겠다. 지어서 2개 동이 이제 입점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3년이 우리가 초기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와달라.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간절한 호소가 아마 아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젊은 도시, 교육도시 오산 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31개 시군에 청소년 수련관 있는 걸 파악해 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파악해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원하고 수련관 둘 다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양평도 있습니다. 양평 군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없답니다. 수련관이 없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산만 없었습니다. 이게 먼저 필요했습니까? 학교에다가 4천만 원씩 43개 학교에다가 주는 게 먼저였습니까? 남초동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야 됩니까? 교육사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철도 횡단도로를 서부 우회도라고 연결을 안 시켜서
내년부터 초평동 18,600세대 LH 아파트가 가장 큰 물류창고가 오산에 올 10월 달에 어제 인허가 났습니다. 오픈합니다. 내년 3, 4월 달에 29층짜리 입주합니다. 하루에 8,000대 차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계 2주 아파트 입주하면 차 5만 대, 6만 대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그 차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공직자에게 답을 물으면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년부터 시작하자.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 내년부터 시작하자. 그랬더니 2029년도에 끝낸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이래도 제가 구조조정 안 하고 기축재정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론인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까?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오산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최고 신문의 김은광입니다. 시인 100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문제이죠. 개혁이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산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교통약자 이 콜택시가 처음 이제 출발했던 부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요. 교통약자 이 범위가 지금은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교통장애인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약자 배려의 우선순위가 어디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은 병원이라든지 다른 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편하지만 특히 병원 예약을 해놓고도 차량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포기하는 이제 예약을 이제 취소하고 이런 경우들을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 문제를 특장차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증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특장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산에서 먼저 출발해서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해서 병원을 못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산에는 교통약자 따로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들하고 다시 이제 좀 항의를 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오산은 교통약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양복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오산이 복지로 47%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 경기도 평균이 41%입니다. 6.7%인가 오산이 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6.7%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정작 복지의 허울만 많았지 체계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위원장을 할 때 정말 복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게 복지가 아니다. 정말 사각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오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의실
장애인복지회관을 우리 관계자, 공직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전문가들이 다 돼서 재활치료부터 또 직업 발전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돼 있고요. 또 우리 흩어져 있는 그 6개 단체, 장애인들 단체가 한 곳에 4층에 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근데 옥산시는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23만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3개나 있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를 이쪽서 하고 있으면 이쪽서도 하고 있고, 또 민간인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뭐 하나올 복지센터도 이제 만들어서 또 똑같은 재활 그런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홈외실에 있는 수원에 복지회관처럼 한 곳에 다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중복된 투자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역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정말 검증을 해서 영역을 해서 그 영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은 복지비에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장애인들 장신구 저렇게 휠체어를 고칠 수 있는 장신구도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도 고치는 그런 장애인 단체가 있어서 아마 장신구 수리하는 수리센터도 더 좀 예산을 편성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기획예산관 담당관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